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오늘은 어느 시대에 뭘 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하철 변천사 그리고 오. 부동산 가격 변화 좋아요.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한번 보겠죠. 우리나라 지하철 없으면 사실 진짜 다니기 힘들 텐데 지하철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쵸? 예전에 우리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버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저 태어났을 때 지하철이 다 있었는데. 아,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그럼요. 있었네요. 그럼요. 네. 지하철 있었네요. 정말 뭐 우리의 발이 돼주는 너무 편리한 교통수단인데 어릴 때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니, 있었어요. 몇 년도에 생긴 건가요, 그럼 지하철이? 70년대에 생긴. 딱 70년? 네. 근데 그림 보니까 71년에 착공식을 가졌네요. 여기 있네요. 71년. 네. 착공식 네. 가졌습니다. 71년 4월에 시청앞 광정에서. 그러네요. 네. 1호선이네, 1호선. 1호선. 그렇죠. 1호선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호선. 나서 이제 한 3년 후에 1호선이 드디어 개통이 되는군요. 74년도에 개통됐네요. 네. 74년도. 와, 8.15 날 개통했네요. 8월 15일 8.15. 경축일 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74년에 이제 개통하고 나서 영업을 개시했고 영업 개시하고 이제 양복 입은 분들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겠죠? 딱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78년에 사진을 보면은 줄 서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78년 1호선 종로 5가역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줄 선 시민들인데 아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요즘에는 다 삑삑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지하철 잘 안 타시죠, 부디? 저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 지하철 걸어 다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탔어요. 아 요즘 아, 지하철. 요즘 지하철. 이거 봐. 얘기가 안 요즘. 좋아요. 요즘은 잘 못하죠. 그쵸. 거의 뭐 운전하시거나. 네, 그쵸. 잘 못하죠. 저도 운전을 당연히 자주 하지만 시간 맞출 때는 진짜 시간 급하게 맞춰야 될 때는 지하철이 최고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자주 타는데 이렇게 삑삑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타거든요. 맞아요. 네. 자, 80년대를 볼까요? 네. 80년대 보면은 이때가 이제 대중교통에 이제 슬슬 중심이 된다. 이제 이때부터 한 지하철 한 11%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제 자리를 잡는 그렇죠.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야. 주역이 된다. 2호선, 지하철이. 2호선이요, 2호선. 드디어. 아, 2호선. 2호선이 네. 순환선이잖아요. 그렇죠. 순환하죠. 순환선.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 네. 때는 2호선이 순환선으로 계획을 안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가 강남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음. 강남을 개발을 해놓고 사람들이 강남 잘 안 가니까 강남을 들어갈 수 있게끔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들었다. 근데 2호선이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네. 초록색인가? 2호선이 2호선이? 초록일걸요? 초록색. 네. 초록색이죠. 이게 일본 그 야마노테선이라 그래서 산수선 한자로 산수선이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색깔이 똑같대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것도 순환선이래요. 그래서 그 순환선이 들어가는 그 지역들은 부자 동네래네. 일본에. 그렇다고 제가 언제 한번 봤더니 자부심을 느낀대. 아. 그 지하철이 들어다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 2호선 같은 경우는 수능 때 이렇게 응원 플랜카드 많이 하잖아요. 뭐 선배들 응원하는 거기 보면은 2호선 타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2호선 그 순환 라인에 주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케이. 약간 뭐 그런 상징도 좀 있는 것 같고. 야, 네. 3호선, 4호선도 이때 개통됐네. 85년에. 3호선, 4호선. 그럼 드디어? 차례로 1, 2, 3, 4호선이 이렇게 개통이 된 거네요. 순서대로. 네. 예. 그리고 86년에 1호선부터 4호선 전 구간 영무 자동 설비를 구축했다. 이건 뭘까요? 승차권을 발매. 그런 네. 자동으로 이제 자동화가 좀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80년대는 정말 1, 2, 3, 4호선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그렇죠? 자, 90년대는 네. 성장의 시기라고 돼 있네요. 네. 90년대. 지하철 5호선이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네. 잠실에서 그리고 8호선 지하철 8호선 잠실에서 모란까지 개통되고 참 지하철이 이렇게 역사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5호선, 8호선 99년에. 연달아 네. 완공. 그리고 98년에 6, 7, 8호선 연달아 완공되면서
광역 지하철망을 보유하게 됐고, 98년에는 교통카드 시스템. 이때군요, 교통카드. 그때 교통카드. 생겼네요. 네. 98년도 우리 그 IMF IMF 때 외환위기 때. 네, 그 시기에 그 90년 사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추억에 막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띡 하는 카드 아니고 표라 그러나요? 표 끊고 뭐 이런 맞아, 것들도 맞아. 네, 기억나요. 추억인 것 같고 2000년대 가볼까요? 7호선 완전 개통. 네. 7호선 완전 개통. 이제 부분 개통 됐다가 완전 완전 네. 개통. 6호선도 완전 개통되고. 이 2000년대가 이제 지하철 안정의 시기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종이승차권이 없어져. 이것도 하나의 완전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맨날 우리 그렇죠. 듣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2009년 12월 말쯤 완공이 됐군요. 이게 진짜 옛날 진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스크린도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사고도 많았잖아요. 푸시맨 있었어요. 푸시맨? 그래가지고 사람들 타면은 그냥 막 밖에서 미는 거예요. 또 안쪽으로 그냥 문 닫히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워낙 만원 전철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타라 그런 거고 스크린도어는 안전을 거의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하도 그 플랫폼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좀 스크린도어가 아직 없는 외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부러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 완공이 됐군요. 좋습니다. 2010년은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안전과 서비스는 물론 정보화의 수준 향상 그리고 시대의 시기라고 얘기하네요. 2020년대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하안선 1, 2단계 개통, 8호선 남위례역 개통. 지금은 진짜 우리 이 수도권의 지하철 라인을 보면 진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네, 거의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지하철 타고. 맞아요. 진짜. 일본도 지하철이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정말 거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정말 뭐 우리도 뭐 이거 못지않게 많이 지금 전국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덕분에. 맞아요. 진짜 지하철 플러스 이제 KTX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생활권 충분히 뭐 반나절 생활권도 가능한데 요금도 재밌네요. 요금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74년 30원. 기억도 안 나네. 30원. 30원? 30원. 74년. 네. 현재 1250원. 30원에서 1250원이 됐으면 42배 올랐대요. 와, 이거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오른 건가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공공요금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못 올렸죠. 네. 예. 진짜 국민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공공요금이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하철이 이제 완전히 대중교통 이런 인식이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대중교통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교통하면 버스가 아니고 이제 지하철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하철로 다 대부분 많이 이동들을 많이 출퇴근도 하시니까. 진짜 많이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철과 부동산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개통 전후 1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았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잠실 파크리아 아파트 여기 보니까 뭐 네. 지하철 잠실 나루역에서 가까운 곳, 먼 곳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1억 한 뭐 3천만 원 정도가 가까이 있는 곳이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지인데 어떤 동이 동은 틀리죠. 동은 지하철역과 더 가까이 있고 어떤 동은 먼데 가까운 동이 비싸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지하철 개통 1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지하철 7호선과 6호선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지하철이 가장 많은 지역구 한번 볼게요. 어디가 많을지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이 가장 많은 강남구예요. 강남구. 근데 그거는 지도를 놓고 보면 아는 게 네. 강남구를 이렇게 보면요. 네. 지하철과 지하철 간에 그 500m 안에 다 있어. 우리. 500m 안에? 무슨 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지하철이 있으면 500m는 저기 또 지하철이 있고 사방으로 다 지하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선이 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다닌다는 거죠. 많이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강남구 우리가 이제 강남 접근성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강남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군,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의시설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교통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많다. 네, 일자리가 사실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네. 서울의 총 일자리 종사자 수가 450만 명이래요. 네. 그런데 강남 3구가 140만 명, 중구 플러스 종로구가 55만 명, 네.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35만 명. 네. 그래서 강남 3구가 가장 일자리가 많아. 네,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일자리가 많은 데다가 좀 고급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어떻게든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접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강남 접근성 그리고 출근이 강남에 용이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거는 뭐 일자리도 좋고 어떤 뭐 교통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학군이 네.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강남에 뭐 부자들이 살아서 가격이 엄청 높으니까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강남은 그냥 특수지역으로 놔둬야 돼요. 네. 네, 특수지역으로 놔두고 그래봐야 전체 아파트의 한 2% 차지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98%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된다. 강남은 그래 돈 있으면 들어가 살아. 살아. 그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정체를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할 필요 없죠. 예외로 놔둬야죠. 둬야 된다. 놔두고 거기에 역점을 쏟을 게 아니라 2%에 왜 거기다 힘을 쏟아요. 나머지 98%에다 힘을 쏟아야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발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개발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지금 그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는 걸 내놨어요. 네. 복합개발. 그러니까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지역에서 모든 걸 같이 넣을 수 있는 네. 한 지역에 네. 옛날엔 주거 지역이면 주거에 관한 것들만 들어올 수 그쵸.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복합개발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 얘기 참 많이 방송에서도 했고 네.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거기에 중심축이 역세권 지하철. 그래서 이 역세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거니까. 역세권은 진짜로 우리가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예. 예전부터 역세권. 오늘은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지하철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봤습니다. 지하철 역사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71년도네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지하철이 생긴 게 1호선이. 71년도면은 몇 살 된 걸까요? 한 50살이 넘었어요. 그런가요? 50 몇 년 동안 진짜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국민의 발이 되어준 지하철의 오늘 역사 한번 살펴보고 역세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타임머신 타고 다녀왔네요.